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을 제가 조금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 테니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제 강의 먼저 소개를 제가 해드렸지만 간단히 해드리면, 저는 현재는 딥노이드에서 임상본부 임상연구팀의 주임연구원이고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좀 경력은 특이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AI 쪽은 아니고요. 원래 천문우주학 학사였습니다. 그리고 학석사 둘 다 했었고, 근데 천문학을 할 때 결국 천문학도 이런 천문학 영상들, 천문 영상들이 또 엄청 많으니까 이게 이제 빅데이터죠. 거기서 얘네들 영상 처리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모아서 이제 그 연구 당시에는 딥러닝은 아니었는데 제가 머신러닝들, 똑같이 클래시피케이션 막 분류하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의학이 뭐 예를 들면 영상에서 뭐 노드이나 결절들 이런 거 보고 뭐 거기서 피지컬 인포메이션들 뽑아내잖아요. 뽑아내서 뭐 그걸로 이제 이제 데이터를 쭉 처리하고 하듯이 똑같거든요. 천문학도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오브젝트가 애스트로노미컬 오브젝트 천체가 되겠죠. 뭐 그런 거 뽑아내서 물리적 정보를 쫙 뽑아내서 뭐 정보 처리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할 때 지금 좀 비슷하다, 영상 처리 부분이 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노이즈 제거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똑같이 뭐 엑스레이, CT 이런 것처럼 그레이 이미지에서 보고 정보를 추출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슷해서 제가 왔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보신 것처럼 AI 연구팀으로 일단 입사를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실습에 사용할 이저 디파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을 때 뭐 기획이랑 개발 뭐 이런 쪽 좀 참여해서 주로 디파이에는 영상 처리 쪽 모듈들 좀 개발에 참여를 하다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냥 이제 본격적인 의료 딥러닝 연구 쪽으로 제가 방향을 틀어서 이제 디파이 개발은 영상 처리 개발 정도에서 멈추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부산 동아대병원이랑 이제 치매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고, 폐암 인공지능 연구는 강릉 아산병원이랑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추가로도 경희대 학교병원에서 뭐 정형외과 교수님 분들이 또 좀 디파이를 통해서 연락을 주셔서 뭐 제가 그쪽도 요 세 번째로 좀 깊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데 좀 디파이 좀 가이드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교육 쪽으로는 원래도 좀 사내 인턴이나 신입사원 교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2학기 때 가천대학교에서 거기 뭐 아무래도 길병원이랑 끼고 있으니까 좀 컴공이나 학과 자체가 의료인공지능 쪽좀 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용생체공학, 그러니까 뭐 그냥 의공학과 학생들이나 컴공 학생들 좀 대상으로 제가 풀 강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계신데 교수님 수업에서 제가 1시간 정도 매주 강의를 했었고, 그 외에도 뭐 이런 병원이나 외부 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커리큘럼은 이와 같고요. 그래서 먼저 1주차에는 저희 이제 영상 플랫폼 소개를 드릴 건데, 디파이 이용해서 실습을 간단하게 하고 간단한 개념 설명드리고, 2주차에는 프로그래밍 쪽을 실습하도록 할 겁니다. 프로젝트 소개는 오후에 이따가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먼저 컨텐츠랑 먼저 교육 커리큘럼 소개를 했고요. 일단 인공지능 개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 인공지능 목적에 따라서 뭐 데이터셋 구조 요게 좀 달라지고, 또 실제로 디파이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실습 과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했었고, 일단 먼저 인공지능 개요부터 가시면 일단은 사실 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좀 용어가 막 혼전해서 막 쓰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것부터 먼저 구분을 드리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냥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인공적인 지능,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기계한테 대신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그거를 하는 그 학문 분야 전체, 그러니까 필드 오브 스터디 전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꼭 머신러닝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심볼릭 AI 또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종류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머신러닝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직접 모든 지식들을 다 넣어주고 어떤 경우의 수에 어떻게 대응하라라고 일일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드코딩. 그래서 이런 건데, 사실 저희가 딥러닝이 약간 일반인들한테까지 뜬 거는 사실 알파고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1980년대인가 70년대까지는 안 나가고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미 머신러닝 뜨기 전에 이미 먼저 컴퓨터가 사람을 이겼거든요.
이제 걔는 이름은 딥블루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당대 체스 챔피언을 이겼거든요 컴퓨터가. 근데 체스의 인공지능이었던 딥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이 아니라 전문가 시스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모든 기본을 사람이 다 저장해놓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뭐 어떻게 움직여라 그거를 다 저장해놓고 하드코딩, 그러니까 심볼릭 AI였거든요. 그런 거였는데 이제 머신러닝의 이제 개념이 나온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주어진 자료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인공지능 연구 방법 중에서. 근데 그 안에 뭘 학습하냐? 사실은 통계적 규칙이죠. 어떤 데이터를 쫙 펼쳤을 때 여러 파라미터를 보고 거기서 어떤 통계적인 규칙을 찾아내는 건데 쉽게 말해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규칙과 데이터를 넣어주죠. 밑에 예시를 보시면 그냥 1, 2, 3, 4, 5, 6이라는 그냥 수열을 넣어주고 더하기 20 해줘라 이렇게 규칙을 넣어줬을 때 그냥 3, 4, 5, 6, 7, 8, 3, 4, 5, 6, 7, 8을 얻는 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인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반대로 그러니까 데이터랑 해답을 넣어주고 1, 2, 3, 4, 5, 6이랑 3, 4, 5, 6, 7, 8 이렇게 넣어주면 사실 이건 좀 학습하기에 너무 이제 예시를 쉬운 예시인데 넌센스 풀듯이 이게 다 더하기 2가 있구나 라고 얘가 스스로 비교를 해보고 대조를 해보고 통계적 규칙을 찾아내서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저희가 7, 8, 9, 10을 넣어주면 9, 10, 11, 12가 나오겠죠.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일일이 더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더하기인지 찾아내라. 근데 그럼 이제 머신러닝은 알겠는데 그럼 딥러닝은 무엇이냐? 머신러닝 중에서도 그러니까 머신러닝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기법들이 뉴럴 네트워크 말고도 뭐 SVM,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름이 딥러닝이라고 따로 그러니까 이렇게 명칭까지 지어진 이유는 일단 그 뉴럴 네트워크가 기존에 뭐 제가 그냥 언급만 해드린 뭐 SVM이나 디시전 트리 이런 기법들에 비해서 뒤에 설명드렸지만 층이 깊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앞의 기술들보다 어떤 그러니까 계산에 의한 층을 깊게 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그러고요. 상대적으로 그냥 잘 쓰진 않는데 이 딥러닝과 약간 대척되는 그 반대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뭐 얕은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을 하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차이가 층이 깊기 때문에 이전 머신러닝에선 뭐라 해야 되냐면요. 학습시키기 전에 데이터를 좀 더 많이 가공해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파라미터들을 더 추출해내고 의미 없는 것들 없애고 예를 들면 영상으로 치면은 노이즈나 이런 건 최대한 없애고 사실은 정확히 해서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정형화된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쓸모없는 정보도 많은 거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좀 추출을 해내줘서 넣어줘야 되는데 딥러닝은 층이 깊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알아서 스스로 그런 걸 데이터들 특성들을 추출해내기 때문에 그러면서 원래는 머신러닝까지는 기껏 해봤자 예를 들면 진짜 이런 단순히 저희가 수학적으로 사람도 좀 보면 알 수 있을 만한 규칙을 학습하는 데까지 멈췄다면 딥러닝은 사실 영상인식.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데 솔직히 좀 말로는 설명 잘 못하잖아요. 굳이 왜 이 사람이 비교해라 이러면 저희도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좀 비정형적인 것들도 이제 딥러닝을 하면서 가능해졌던 거죠. 그러면서 현재 뭐 자율주행, 영상인식, 그리고 음성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해진 거죠. 네, 그래서 질문은 중간에 있으신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크게 이렇게 인공지능이랑 말 그대로 인공지능적인 지능을 학습하는 가장 큰 분야고 그 중에서 사람이 직접 적어주는 게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통계적 규칙을 학습하게 하는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뉴럴 네트워크라는 툴을 쓰면은 딥러닝이라고 하시면 개념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그러니까 꼭 딥러닝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기계 학습에서 분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슈퍼바이스드, 언슈퍼바이스드, 리인포스먼트. 굳이 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이 있대. 근데 지도학습은 뭐 지도해준다는 말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넣어줬을 때 이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정답을 우리가 이미 알려주는 거죠. 이거는 고양이다. 그러면 이제 얘가 정답이랑 비교를 해보고 이런 고양이의 특징들을 추출하고 학습을 하는 거죠. 이게 지도학습이고 비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만약에 이게 지금 새 사진을 넣었을 때 사실 저도 뭐 조류학자는 아니라서 몰라요. 이게 지금 뭐가 뭔지는 모르는데 대충 이제 저희가 지금도 구분할 수 있겠죠. 이 위에 줄은 이 무슨 새인지 모르겠지만 뭐 보면 좀 파란 깃털 이 중심이고 얘는 머리 쪽은 빨갛고 뭐 깃은 검었고 얘는 좀 황색
얘는 좀 헷갈리는 것도 같은데 뭐 그래도 좀 검은색이 더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지도 학습 같은 이런 새 사진을 넣었을 때 컴퓨터가 이게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적어도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다른 종류의 새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네 가지를 분류를 해줘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그래프에서 보면은 사실은 판단해야 될 파라미터가 훨씬 많겠죠. 다차원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2차원만 있다고 봤을 때 이런 파라미터 상에서 슈퍼바이즈 러닝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분포가 있을 때 저희가 일일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얘는 동그라미고 얘는 X야 라고 정답을 다 알려줘요. 그러면 인공지능 학습할 때 뭘 학습하냐면요. 이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랑 X의 분포를 구분하는 선은 이것이다. 라고 이 바운더리를 학습하는 건데 그러니까 더 상위 차원에서. 근데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뭔지 안 가르치는 거야. 다 그냥 다 동그라미예요. 안 가르쳐 주는데 대충 보면은 좀 이렇게 조금 뭉쳐 있는 게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그냥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비지도 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의료 딥러닝이니까 의료 딥러닝 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슈퍼바이즈드가 어떻게 보면 소위 말 영상이라든지 의사분들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폐 사진을 넣었을 때 뭐 비나임이나 말리그런트다 혹은 뭐 제가 자세한 개념을 뭐 서브솔리드, 뭐 솔리드, 뭐 GGN 뭐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알려주는 거라면 혹은 임상 기준으로 슈퍼바이즈로 가면은 조금은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실제로 뭐 의사분들과도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슈퍼바이즈드에서 이런 슈퍼바이즈 레이블, 그러니까 의료에서 레이블이라는 건 임상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슈퍼바이즈로 가면은 뭔가 데이터 드리븐 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병에 대한 분류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뒤에 얘기긴 한데 더 이상 어떤 사람 임상 기준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데이터에서 분석해서 어떤 뭐 역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떤 병의 단계를 몰랐던 좀 더 자세한 단계들을 뭐 이렇게 플러스링 해주고 이제 그거를 역으로 보는 뭐 그렇게 패러다임이 뭐 예를 들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닥터 드리븐 뭐 질병에서 이제 뭐 데이터 드리븐으로 뭐 그렇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 디파이도 그렇고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슈퍼바이즈까지 가는 경우가 없고요. 현재로서는 다 이제 슈퍼바이즈드에서 연구가 되고 있죠. 두 개 차이가 약간 순서적인 논리 순서적인 면에서 반대다 약간 그렇게 이해하면 논리 순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핵심은 그냥 정답을 알려주는 거고 얘는 안 알려주는 그냥 그 차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건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학습을 해라 이거고 슈퍼바이즈는 기준을 안 줄게 데이터를 주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야, 너가 뭔가 통계적인 규칙을 찾아봐 뭐 이거인 거죠. 네. 언슈퍼바이즈드는 컴퓨터가 규칙을 그쵸. 그냥 알아서 네, 찾는 알아서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기준을 알고 있는 규칙이랑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 사진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이건 사실 그냥 제가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 뭐 있는데 만약에 그렇죠, 만약 컴퓨터가 뭔가 더 잘 알아서 이게 사실 뭐 같은 종이 아니라 다른 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정도로 학습시키려면 이렇게 영상만 넣으면 안 되고 뭐 이제 진짜 다른 특징들까지 다 넣어야겠죠. 네. 이제 리인포스먼트는 가면요.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초록색이 어떤 에이전트 뭐 어떤 이 환경은 지금 이 쿠키런이라는 환경이거든요. 환경을 에이전트로 줬을 때 알려주는 거 파란색을 넣어보면 보상이고 빨간색이 부딪히면은 예를 들면 죽겠다 그러니까 보상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파란색을 다 먹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학습의 차이는 방금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그냥 단순히 뭐 분류 아니면은 뭐 회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알려주는 거 얘는 이제 이런 환경 상에서 그러니까 인바로먼트에서 에이전트가 줬을 때 보상을 최대한 먹도록 그 전략까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죠. 네, 그거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의료 쪽으로 적용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진짜 SF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뭐 말 그대로 전신 스캐닝하면 이제 거기서 스스로 병까지 찾아서 그 병에 뭐 무슨 약을 넣어야 되고 아니면 뭐 수술을 통해서 제거해야 되고 이거는 단순히 분류 정도가 아니라 전략까지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까지 가면 강학습이고 뭔가 수술 로봇이라던가 뭐 이런 것까지 가면 그래서 아직
강학습은 좀 먼 길이죠. 실제로 제가 알기로 강학습은 아직도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곳은 여전히 게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어쨌든 자율주행 이런 것도 어쨌든 그것도 그냥 슈퍼바이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냥 이 카메라 상에서 봤을 때 똑같이 그냥 위험한 차는 뭐 검은 뭐 빨간색으로 인지를 하고 그때 멈춰라 이 정도 있긴 한데 근데 그때 멈춰라는 그냥 코딩 정도고 그래서 아직 어쨌든 자율주행도 강학습이라고까지 할 수 없거든요. 여전히 강학습이 제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직은 게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 실제로 의료진 인공지능 개발 단계라면 이게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만들기, 데이터 전처리, 모델 만들고, 모델 훈련하고, 결과 확인하고. 그래서 5가지 단계를 거치면 이게 지금 그 저희 딥노이드 회사의 첫그 의료인공지능 솔루션, 그러니까 시각처 허가까지 받은 허가 제품이 딥스파인이라는 건데 이게 요 압박골절 요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가지 단계를 거치면 이렇게 그 라테랄 방향으로 엑스레이가 들어갔을 때, 체스트라든 할때 상체 엑스레이가 들어갔을 때, 네, 요 보시면 이렇게 척추뼈 5개, 에런부터 L5를 먼저 포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뭐가 문제 있는지 분류를 하는 이런 식 연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 5가지 단계를 이제 제가 2주차에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1주차에는 개념과 함께 저희가 이 영상을 연구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습을 할 건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저희 딥노이드 홈페이지로 한번 볼 수 있고요. 어차피 제가 설명할 거니까 넘길게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디파이의 특징은 이제 제가 뒤에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지만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코딩을 안 하니까 편의성. 그 말 그대로 이런 데이터 업로드부터 전처리 이런 과정들을 더 코딩 없이 저희가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 이런 거 하듯이 그냥 버튼만 클릭 해가지고 옮겨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성 있고 두 번째는 좀 어떻게 보면 고성능.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 딥러닝 시대가 도래했던 게 아까 말한 깊은 층을 하는 건데 이 깊은 층 연구를 하려면은 일단 첫 번째 빅데이터나 데이터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하드가 좀 많이 필요할 거고 가장 중요한 게 GPU.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결과적으로 신경망이라는 게 네, 뭐 이렇게 이 계산을 하는 하나의 단위, 이걸 노드라고 하거든요. 노드들이 있고, 이걸 이제 뉴런이라 부르기도 하죠. 뉴런들이 있고, 이게 또 여러 개 막 층으로 쌓여서 여기서 막 학습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 CPU는 그냥 이런 연산을 하나만 하니까, 아니면 뭐 해봤자 저희 뭐 쿼드코어 이러면은 뭐 8개의 코어에서 8개를 학습하고, 그러면 해봤자 한 번에 8개밖에 학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CPU로는 이제 이걸 다 계산하려면 예를 들면 이게 뭐 층이 뭐 100층이고 각 층마다 이게 뭐 필터 개수가 최소 막 32개부터 256개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오래 걸리는데 GPU는 이제 CPU만큼 하나하나 계산이 강렬한 건 아닌데 그 코어가 이렇게 훨씬 많이 잘게 나눠져 있어서 그러니까 한 번에 이 뉴런들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GPU가 발전하면서 딥러닝이 떠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뉴럴 네트워크란 개념 자체는 이미 한 1970년, 60년대 이미부터 개념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 많은 노드들을 이게 한 번에 다 계산할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CPU는 발전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빨리 계산하면 그만인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신경망의 장점이 요 작은 뉴런들의 연산 자체는 되게 뭐 단순한 연산들인 거예요. 뒤에 설명드렸지만 뭐 단순히 그냥 곱하고 더한 다음에 뭐 펑션 같은 걸 넣어줘서 한 번 더 활성화시켜주고 이 정도가 전부기 때문에 굳이 또 막 하나를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는 CPU가 또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좀 연산은 단순하지만 한 번에 많이 할 수 있는 GPU가 더 적절했던 거죠. 그래서 GPU가 나오면서 딥러닝이 확 떴던 거죠. 근데 이 GPU가 뭐 지금 대충 보시면 지금 저희가 뭐 그냥 게임용으로 사용하는 뭐 GTX 뭐 3000 이런 것 3070 뭐 이런 것도 보면 한 100만 원씩 하고 이게 이제 연구용으로 가면 뭐 RTX 뭐 이런 걸로 가면 뭐 300만 원. 다가 뭐 타이탄 뭐 이런 거가 뭐 1000만 원까지 하거든요. 이걸 사실 개인이 모으거나 아니면은 어떤 한 연구실에서 혹은 뭐니까 뭐 의사분들 한 분과에서 모으거나 이런 게 되게 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게다가 또 그게 전부가 아니라 구성을 해놓으면 또 연구 환경도 세팅을 해야 되고 맞잖아요. 이거 막 드라이버 깔고 뭐 리눅스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버 처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장점이 그런 고성능을 저희가 이제 디파이라는 저희 회사 서버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고 두 번째가 요새 지금 언택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은 오셨지만은 지금 이렇게 참고하고 계신 교수님이나 연구원분들도 강의를 보고 계신데 이제 이렇게 웹에서 가능하니까 굳이 꼭 모이지 않아도 의사 또는 개발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어쨌거나 코드 에디터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어떤 뭐 특화된 연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알츠하이머 연구는 펫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이 펫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또 이 펫만의 어떤 영상 처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직접 코드 작성을 해서 업로드하면은 그게 이렇게 모듈화 될 수 있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많이 그러던데 정리하면은 의학 지식과 의료 데이터를 가진 의료인들이 프로그래밍 없이 의료 인공 연구가 가능하도록 한 의료 영상 인공지능 연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는 영상이란 말이 붙는데 그래서 좀 영상 중심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그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병원 어떤 메타데이터, 예를 들면 어떤 약물 뭐 투여했을 때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성별, 나이, 혹은 뭐 베이스라인 이후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병의 진척도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들도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영상이란 말도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데이터셋 구조를 보여드리면 일단은 결국 첫 단계 데이터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보시면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서 먼저 데이터셋 구조가 달라지는데 그 목적이 총 이렇게 설명드리면 네 가지가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제너레이션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제너레이션은 좀 요 다음에 뒤에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건데 그 이유가 현재 이제 디파이에서는 디텍션까지만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너레이션은 아직 좀 의료에 적용되기에는 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간단한 개념만 소개하고 넘어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클래시피케이션은 좀 아까 똑같아 그냥 단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분류해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줬을 때 이 이미지가 뭐 CT인지 MRI인지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건 지금 북부라서 잘 모르겠어서 체스트, 흉부 엑스레이가 있을 때 뭐 여기서 얘가 뭐 폐렴 환자인지 혹은 뭐 코비드 19 환자인지 정상인지 단순 분류를 하라. 그러면 그냥 이미지 특징만 해서 정답에 따라서 분류를 해주는 거고 세그멘테이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지금 아마 이게 브레인시티에서 어떤 이런 출혈로 인한 소변이 보일 때 이 부분을 이때 정답을 그러니까 보통 의사분들이 이걸 이렇게 색칠을 해줘요. 이 부분만. 그러면은 요 이미지가 인풋이 되고 정답은 그러니까 빈 이미지에 요 부분만 색칠된 거, 요 부분만 색칠된 거, 그러니까 마스크라고 하거든요. 요게 정답지고 이렇게 학습을 해서 지금 요 부위를 그대로 복원해내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분할, 그러니까 그 이미지 영역만 분할해내라. 그래서 어떤 병을 포착하거나 어떤 병변 능력의 모폴로지를 좀 자세하게 볼 때 그려줘서 분할을 하게 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디텍션은 포착이에요. 근데 지금 정답 나온 거 보시면 얘는 이제 지금 그 부위를 색깔이 다른 건 그냥 이게 마스크 종류가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면 마스크 종류를 다르게 나온 건데 얘는 이제 이 부위를 정확하게 이렇게 뜯어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단순 네모 박스로 어느 위치인지만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노드 위치 원본에서.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큰 차이가 얘는 이제 이 모폴로의 형태까지 다 본 거고 얘는 빠르게 그냥 그 위치만 뭐 박스 형태로 좌표만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고 대신 얘는 플러스 이 분류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이 잡아낸 이 디텍션 안에 그 뭐냐 얘가 무엇인지 오브젝트가 무엇인지까지 잡아줘요. 그래서 그 디텍션 차이인데 그래서 요런 아까 구조에 따라서 데이터셋 구조가 달라져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보통 의료 영상 연구니까는 이 영상을 그냥 이렇게 사진만 보는 게 아니란 거죠. 결과적으로 컴퓨터가 얘를 볼 때는 행렬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2차원이면 말 그대로 x, y에 어떤 픽셀 값이 들어있는지 여기 보시면 아마 검은색이 마이너스 2048일 거예요. 마이너스 2048이고 요 안쪽에 가면은 뭐 대충 값이 예를 들면 양의 값으로 바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행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행렬이 2차원이면 하이트 위드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통 저희 의료니까 아무래도 채널이 보통 그냥 그레이죠. 보통 그레이인데 예를 들면은 뭐 실제로 수술 제가 한 연구는 아닌데 저희 회사에 연구했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 내시경 통해서 직접 넣은 경우에 그런 경우 컬러 이미지인 경우도 있고요. 혹은 실제로는 컬러가 아닌데 예를 들면은 좀
정확히 똑같은 거를 다른 채널로 찍었을 때 그거를 채널로 합쳐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MRI에 뭐 T1, T2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T1을 첫 번째 채널, T2를 두 번째 채널로 해서 그 채널을 합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T1, T2를 동시에 보고 학습하겠죠. 그 채널화 시킬 수도 있고, 샘플은 그냥 말 그대로 이미지 총 개수 100장 모았으면 100장인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이미지 사이즈가 512다. 근데 100장을 모았다. 그러면 100, 512, 512. 그러면 채널 1이면 그냥 1. 그래서 보시면 그레이 이미지는 그냥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검은색이 1이고 하얀색이 0이라 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 010, 00. 채널이 근데 이제 1인 경우 보통 채널 뒤에 없애기도 하고요. 넣어주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데 컬러라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각 픽셀마다 이 채널 값을 한 번씩 더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RGB라 치면은 빨간색이 먼저 1이니까 100, 이 색깔 없으니까 000, 그다음에 초록색이잖아요. 그럼 010. 그리고 중간에 뭐 검은색 예를 들면 3원색이 다 섞였잖아요. 그럼 111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파란색이면 000, 노란색이면 뭐 빨간색이랑 뭐 초록색이 섞이니까는 116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정답지가 어떻게 주냐면요. 아까 뭐 예를 들면 분류, 뭐 B9 말리그넌트 이거를 저희가 문자를 알려주면은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컴퓨터는 사실 문자를 모르잖아요. 모든 걸 다 0과 1로만 보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0과 1로 바꿔줘야 돼요. 그거를 원핫 분류라고 하는데요. 보신 것처럼 만약에 딱 바이너리 클래스, 그냥 클래스가 단순 두 개다. 뭐 정상, 비정상만 나눈다. 양성, 음성만 나눈다 하면은 예를 들면 B9은 0, 그리고 말리그넌트는 1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멀티 클래스면 아까 채널 계획과 똑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알츠하이머 분류인데요. 뭐 AD, 알츠하이머 디지즈, MCI가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경도 인지장애, CN이 정상, 코그니티브 노멀인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환자다 그러면 100이라고 알려주고, MCI는 010, CN이면 000 이렇게 알려주죠. 뭐 클래스가 만약에 4개, 5개 많아지면 10000 이렇게 늘려가면 되고. 세그멘테이션은 아까 말했지만 그 원하는 영역이 그냥 마스킹된 마스크라고 보면 돼요. 0과 1로만. 그래서 마스크 안 한 부분은 그냥 0. 그 다음에 분류하고 싶은 부분만 1. 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세그멘테이션이 예를 들면 뭐 좀 부위를 여러 개로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예시로 보여줬던 좀 이런 경우. 그러니까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값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예를 들면 이 외곽 부분은 1로 그려주고 그 윗부분은 2로 그려주고 그거는 3으로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그리고 디텍션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마스크가 아니라 그냥 요 위치만 알려줘, 좌표만.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박스면 그러니까 x의 최소값, y의 최소값, 그다음에 x의 최대값, y의 최대값 이거 알려주는 박스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만 알려주고 추가로 이 박스 안에 물체가 무엇인지까지 이렇게 두 개를 알려줘요. 그래서 레이블이 나뉜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디파이에서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코딩을 할 때면 이제 이걸 다 코딩하면 돼요. 영상을 불러오면 이걸 어레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클래스라면은 뭐 폴더를 읽어와서 예를 들면 정상 뭐 폴더에 묶여있던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이미지들은 뭐 10이라고 알려주고, 비정상이라고 불러오면 예를 들면 01이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마스크가 있다면 똑같이 이미지랑 뭐 똑같이 매칭을 해줘서 마스크는 뭐 이렇게 똑같이 이 영상을 불러오면 되고, 디텍션은 또 똑같이 XML이라는 포맷이 있어서 이거 다 그냥 저희가 코딩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디파이는 지금 코딩 없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 디파이를 한번 켜드릴게요. 디파이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디파이 직접 켜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디파이.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디파인데요. 그래서 디파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있고, 지금 이거 실습하시려면 지금
듣고 계신 뭐 교수님, 연구원분들과 그 다음에 지금 학생분들 모두 이거 제가 계정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디파이가 뭐냐면 완전 정식 서비스는 아니고요. 일종의 클로즈 베타여서 지금 로그인만 해서 회원가입이 없어요. 회원가입은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은 제가 개발팀에 얘기를 해서 계정을 만들어 드리면 그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 주소,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만들면 지금 메일로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처음 받으시면 그 비밀번호는 요거 골뱅이 앞에 아이디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네. 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디 변경, 그러니까 비밀번호 변경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비밀번호부터 변경하시면 되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대시보드가 뜨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그 의료인증 연구를 수행하는 창이고요. 그 전에 먼저 각 개념들 보여드리면 먼저 피처에서는 뭐 그냥 디파이 설명 간단하게 있어서 소개 있어서 요거는 보시면 되고 서포트에 유저 가이드 들어가시면 이 디파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유튜브에다가 사용법이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강의 때 이제 소개 드리겠지만 그래도 직접 한번 보시면서 하면 더 편할 거고 그리고 매뉴얼은 이제 동영상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글로 글로 지금 사용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아까 유저 가이드에서 유튜브 영상이랑 그다음에 매뉴얼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어바웃에 대한 회사 소개여서 대시보드도 실제로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보시면 아마 처음 계정을 생성하시면 마이 프로젝트는 없을 거예요. 그냥 지금 없을 거고 그다음에 쉐어드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공유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냥 참고 문헌. 그러니까 이미 뭐 저희 연구원들이 어떤 성능이 좀 잘 나오는 어떤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다 이렇게 미리 업로드 해두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보고 참고할 수 있게 만들어요. 선행 연구들을. 그래서 어떤 하고 싶은 비슷한 연구가 있을 때, 뭐 나도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렁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무래도 처음부터 시작하면 막막할 테니까 하실 수 있고, 이걸 이렇게 단순 보는 게 아니라 카피 툼이라고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기회를 누르시면 마이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좀 처음부터 시작할 막막하게 할 필요 없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장기적인 건 뭐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아니면 교수님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디파이에서 연구를 하고 나서 뭐 이제 이게 뭐 논문화까지 됐다 논문화도 했고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성능이 잘 나와서 솔루션까지만 개발이 완료됐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논문 전원을 올리듯이 그러니까 요거 쉐어드 공유 요걸 누르면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다음 연구자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님 이게 진짜 선행 연구를 위한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는 크리에이트 클릭하시면 프로젝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네임을 예를 들면 세브란스 2 스펠링 맞네요. 중간에 V 옆에 2를 넣어요. 그렇죠. 이거죠. 만약에 세브란스 일단 샘플 프로젝트명을 짓고 그 다음에 바디 파트는 예를 들어서 바디 파트 어느 바디 파트를 연구하는 것인지 근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태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스트라고 했는데 뭐 브레인 MRI 올리고 오류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본인도 지금 좀 구분할 때 하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뭐 어느 파트에서 지금 어느 연구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걸 판단하려고 단순 태깅 네 태깅이에요. 나중에 만약에 쉐어드 프로젝트 지금은 21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엄청 많이 쌓이면 이런 태그들을 통해서 검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스타에서도 실제로 태그를 통해 검색하죠. 태그 개념을 주고 모달리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CT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MRI 올렸다고 오류가 나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가능한 맞춰줘야겠죠. 만약에 CT라고 해놨는데 들어갔더니 MRI로 연구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서머리는 뭐 그냥 먼저 이 프로젝트 속에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듀 데이트는 이제 보시면 날짜를 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뭐 일종의 알리는 느낌이니까 예를 들면 지금 19일을 했다고 해서 내일 되면 이제 이 프로젝트가 뭐 삭제되거나 사용 못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 어떤 과제를 따고 연구하실 테니까 교수님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과제를 알려주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만드실 때 좀 필수로 돼 있긴 한데 크게 고민 없이 그냥 아무 날짜나 클릭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 날짜 지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커버 이미지는 만약에 뭐 JPG, PNG 이미지 찾아서 넣으면은 그 이미지가 보이고요. 안 넣으면 요 지금 보시는 요게 디퍼트 이미지. 이거는 그냥 보시면. 그리고 요거는 혹시 이제 좀 컴퓨터 하신 분 아닐 텐데 일종의 리드미. 그러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이 프로젝트가 나오시죠. 네. 네.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넘어가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AI 모델 사용할 건지 클래시피케이션만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만약에 좀 둘 다 할 것 같다 그러면 두개다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똑같이 이것도 문제는 아닌데 뭐 클래시피케이션 선택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디텍션 네트워크를 못 사용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최근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선택해놨는데 디텍션 모듈을 가져오면은 좀 경고문이 있더라고요. 좀 귀찮으니까 가능하면 요거는 미리 해야 될 연구만 선택해 주시면 좋고 근데 좀 중복 가능해요 지금 다 누를 수도 있어요. 중간에 찍으면 그런가요? 그게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귀찮아서 미리 좀 하나씩.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D냐 3D냐 이것도 예, 그 특히나 영상 처리 모드 같은 경우는 2D가 있고 3D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2D, 3D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것도 경고문이 뜨는 게 좀 귀찮으니까 하나 맞춰서 하시고 우선은 2D로 이렇게 하시면 예를 들면 뭐 유사한 뭐 이름과 좀 유사한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치면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얘부터 시작해보라 이렇게 하는데 무시하시고 일단 크리에이팅 진행하시고 그러면 이 창에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전처리 모듈을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뒤에 설명도 드리겠지만 뭐 리사이즈, 이미지 크기 변경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혹시 컬러 이미지를 그레이로 바꿔주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 정규화 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이미지의 값을 0과 1 사이로 바꿔주는 거 요거는 그래서 실제로도 좀 필수로 들어가는 네트워크라 그냥 거의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 모듈들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미 들어왔으니까 요 모듈들 들어왔을 때 요 플로 사용하는 방법은 처음에 이렇게 마우스 표시가 있다가 요거를 이제 가까이 계시면 요 이렇게 네 방향 화살표로 바뀌거든요. 그 상태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제 요 모듈 위치로 옮길 수 있어요. 네, 보통 민맥스를 나중에 사용하니까 리사이즈 중간에 그다음에 컬러 투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데이터셋 같은 거 업로드를 하시면 여기 데이터셋 목록이 뜰 거고요. 바디 파트에 따라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셋 아무것도 안 올리셨어도 이렇게 저희가 지금 오픈 데이터셋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정보 문제나 이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뭐 직접 가지고 계신 데이터셋 말고도 이거 오픈 데이터셋 사용하셔서 올리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는 뭐 예를 들면은 테스트에서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 클릭을 똑같이 하시고 플로우로 옮기면 이렇게 옮겨져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셋을 이렇게 불러와서 이제 이런 전처리들을 사용하면 되는데 전처리 수행할 때는 아까는 이제 화살표였잖아요. 그거 말고 여기 중간에 체인 표시가 있죠.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갈게요. 이때는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줄이 생겨서 그 다음 모드를 이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딱 이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처리만 했잖아요. 전처리 끝나고 나서 뭐 예를 들면 뉴럴 네트워크 이게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일단 암호 네트워크 하나 먼저 가져와서 딱 걸어주면 조금 네, 그러고 여기까지 이어주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 데이터셋이 뭐 컬러 투 그레이스케일 전처리를 거치고 리사이즈 해주고 정규화까지 해준 다음에 이 레스넷이라는 네트워크에서 학습까지 진행돼요. 그래서 사용법이 간단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금 할 부분은 이제 이런 뭐 각 전처리 모델 만들기 이런 개념들을 하면서 우선 이런 모듈들이 왜 필요하고 주로 어떤 모듈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모듈들을 실제로 이제 코드상에서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사에서 네. 이미 지금 저렇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네. 저거 말고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만들 수도 있긴 해요. 만들 수도 있어요. 또 뭐 일단 뭐 나중에 설명하는 것도 다 드리면 이렇게 있는 것도 수정도 가능한 게 예를 들면 전처리 모듈 같은 경우는 이 표시 그거 클릭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코드져야 되는 코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물론 이 데이터 인아웃에 대해서 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고 나면은 실제 수정도 할 수 있고요.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정 전에는 뭐 예를 들면 파라미터를 클릭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컬러 투 그레이가 없는데 리사이즈 같은 경우에 여기 옆에 파라미터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서 여기다 뭐 128, 128이라고 적어주고 여기 밑에 세이브 있거든요. 세이브 한 다음에 돌리면 이제 리사이즈 크기를 128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네. 이런 네트워크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뭐 뒤에 다 배우겠지만 F, 배치 사이즈 다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는 이제 코드가 아니라 따로 에디터가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네, 지금 뭐 어떤 레이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백본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레슨을 구조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요건 또 차차 디파이 제가 모델 만들기 뭐 그런 부분 할 때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은 제가 지금 이번 차시에서 배울 부분이 일단은 데이터셋을 여기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디파이에. 왜냐면 오픈 데이터셋만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데이터셋 올리는 방법은 아까 그 프로젝트 창에서 먼저 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 들어갔을 때 먼저 요 크게 지금 카테고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데이터셋들 그리고 전처리들 그리고 신경망들. 네, 그래서 실제로 워크플로우에서 보시면 요 지금 부분들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죠. 네. 클릭하면 보통 이제 오른쪽은 이 모듈에 대한 설명. 네, 이게 뭐 레슨넷이다. 레슨 설명이 있죠. 그다음에 뭐 파라미터. 그다음에 지금 얘는 안 돌아가서 아마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뷰 버튼 누르면은 어떤 영상인지 영상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밑에는 파일 목록들 왜냐면 좀 영상이 많을 테니까 파일 목록들 보고 뭐 추가로 이제 신경망을 돌리고 나면은 지금 안 돌아가서 안 보이는데 이제 결과 아웃풋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결과란 그림들 보고 여기선 정보들 보고 여기서 모델을 끌어오는데 이제 이 데이터셋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업로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거 유튜브 영상 보시면 돼요. 일단 제가 설명하면은 들어가시면 네, 지금 뭐 똑같이 뭐 일단 그냥 샘플이라고 하고 똑같아요. 뭐 카테고리 다 설정해 주면 돼요. 북부, 모델리티 뭐 이런 거나 치고 2D다, 3D다 해준다. 서머리는 뭐 적당히 적어주시고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옮기면 되는데 이때 데이터를 옮길 때 업로드 하실 때 보면 이 zip 파일로 묶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브로우즈 눌러서 똑같아요. 이제 여기 브로우즈 누르면 이렇게 파일 창이 뜨고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업로드를 하면 돼요.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 이제 이 파일을 묶는 이게 이제 그냥 막 묶어서 올리면 안 되고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아까 그 매뉴얼에서 4부록 데이터셋 템플릿을 보시면 4- 이제 어떤 식으로 묶어야 되는지 나와요. 그러니까 보시면 첫 번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그 폴더 안에다가 먼저 요 이름을 지켜줘요. 데이터셋이라고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일단 모든 영상 데이터 다 넣어줘요. 넣어주고 그다음에 레이블 .csv 그러니까 뭐 엑셀에서 CSV로 저장할 수 있거든요. CSV로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신 요거는 각 파일명을 이 클래스에다가 뭐 숫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뭐 이거를 의학으로 치면은 뭐 B9.1, B9.2 막 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 클래스 이름만 하나씩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에다가 네.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귀찮은 게 이 파일명을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 클래스명이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은 예를 들면 B9과 말리그런트가 있다. 그러면 그냥 이제 요거 잊으시고 그냥 뭐 B9 말리그런트로 폴더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그냥 B9 파일들은 B9 폴더에 다 넣어주고 말리그런트 파일은 말리그런트 폴더에 다 넣어주고 요거를 그냥 최종적으로 압축해서 올리면 돼요. 압축할 때 이름은 뭐로 해도 상관없어요. 뭐 그냥 뭐 런캔서 .g그래서 올려도 되고 한글로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폴더 구조, 이 두 개 중 이런 폴더 구조를 한 다음에 이거 전체를 압축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업로드하면 돼요. 만약에 이제 3D다. 3D 같은 경우에는 다이컴 같은 경우에 여러 장이잖아요. 슬라이스별로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시면 안에 뭐 파일명 아무 상관없고요. 대신 이제 환자별로 이렇게 한 번 더 묶어줘야 돼요. 같은 그룹끼리 같은 환자끼리. 네, 한 환자끼리. 네. 이렇게 해서 클래스 똑같이 해서 업로드 해주시고. 그래서 이 폴더 명대로 이제 아까 디파이에서 끌게요. 데이터를 올리시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인포메이션을
뭐 일단 이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정보 자세하게 지금 디테일을 자세하게 이렇게 뜨는 거예요. 클래스 보시면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 폴더 명대로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뭐 B9 말리멘트 정도 못 쓰면 그 폴더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A, B 그냥 뭐 내면 이런 자기는 알아보실 테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다 A, B라고 뜰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근데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어떻게 보면 1번이랑 똑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 폴더 안에다가 그냥 모든 파일명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레이블 좀 실수 똑같이 만들고 첫 번째 열에다가는 그 파일 이름들 그다음에 두 번째 열에다가는 그냥 그 각각의 클래스가 뭔지 다 적어주고 만약에 3D면은 이게 좀 잘못됐는데 폴더명 지금 이게 페이션트 아이디1, 페이션트 아이디2 폴더명 적어주고 클래스 알려주고 그리고 4번은 어떤 경우냐면 얘가 원화수로 그냥 그대로 적어주는 건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지금 앞에 클래스 3개는 뭐냐면은 단일 레이블일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한 명의 영상을 정확히 하나로만 구분할 수 있을 때 그냥 이 환자는 정상이다, 뭐 비정상이다. 근데 뭐 저도 다른 거지만 예를 들면 체스트 환자 같은 경우에 뭐 코비드에 의해서 폐렴이 나타날 수도 있고 폐렴에 의해서 기흉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멀티레이블 병변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환자가 기흉이면서 폐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각 그런 클래스를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흉, 폐렴, 뭐 코비드 19 이렇게 적어주고 거기에 해당되면은 1이라고 표시해주고 아니면 0이라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질병이 없는 정상 깨끗한 정상 환자 같은 경우에 000되겠죠. 네. 어떤 질병이 있으면 100이 되고. 근데 보통 사실 원핫상 그 원핫 구조상 또 000이라고 알려주면은 또 그 새로 클래스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 환자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냥 노멀이라고 적어줄 필요 있어요. 100.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면 똑같이 이걸 레이블을 하고 데이터셋은 똑같죠. 요거를 하나로 합쳐주면 돼요. 세그멘테이션은 조금 더 쉬워요. 그 데이터셋이라고 폴더 만들어주고 레이블이라고 폴더 만들어준 다음에 그 파일명을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벤치. 물론 뒤에 그 확장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 영상이니까 다이컴인데 예를 들면 그 마스크 이미지는 뭐 굳이 다이컴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맞잖아요. 뭐 그냥 JPG여도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하얀색으로 색칠된 부분만 보일 테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에 뒤에 포맷은 다를 수 있어요. 점 뒤에. 근데 지금 그 앞에는 이름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오류가 그거고 만약에 폴더라면은 3D에서 폴더만 폴더로 해주는 거고. 네. 그래서 뭐 3D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경우 이거는 예를 들면 리프티란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3D인데도 그러니까 파일이 딱 하나로 나오거든요. 다이컴처럼 슬라이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점 리프티 하면 그 안에 그냥 그 3D 이미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들도 3D는 무조건 폴더로 한번 밖에 묶어줘요. 그러니까 파일이 하나 들어. 그 차이 그냥 그거만 해줘요. 만약에 뭐 이렇게까지 이런 경우까지 연구한 적이 잘 없는데 뭐 어떤 이런 경우죠. 뭐 MRI 어떤 한 환자의 시리즈가 뭐 T1, T2가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 베이스라인이랑 1년 뒤에 찍었을 때, 2년 뒤에 찍었을 때 그렇게 좀 시간 순으로 연구를 하고 싶을 때 그러면은 어떤 한 환자의 시리즈, 어떤 뭐가 됐든 시리즈가 있을 때는 폴더 한 번씩 더 묶어줘요. 어쨌건 계속 핵심은 그냥 무조건 데이터셋과 레이블이 매칭이 되면 돼요. 폴더명으로든 파일명으로든 매칭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디텍션도 똑같아요. 디텍션은 그러니까 파일이 XML이라는 파일인데 이 XML 파일을 뜯으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보시면 클래스 네임,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뭔지 뭐 예를 들면 이건 캐시겠죠. 이 영상 맞추면 캐시일 거고 그다음에 이거 X 최소가 Y 최소가 X 최대가 Y 최대가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런 파일인데 요거만 똑같이 매칭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레이블은 약간 그 정답을 써놓는 네, 정답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그거를 그 구조로 네. 그 예를 들면은 폴더 해서 샘플이라 짓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아까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칠게요. 그러면은 뭐 데이터셋 주고 이 안에다가 이제 파일도 다 넣어주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여기다가 이제 label.csv 해서 엑셀로 만들어서 파일을 한 다음에 해도 되고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세그멘테이션이다 그러면 레이블 이런 폴더를 주고 이제 여기다가는 마스크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죠.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압축을 해줘요. 그냥 zip 파일로 뭐 7G나 2GG 이런 거 아니고 zip zip 파일로 압축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아까 그 불러서 올리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제가 이제 요 강의 자료랑 이런 실습 데이터들 받을 수 있게 그 공유 폴더 링크를 다 드릴게요. 네, 지금 듣고 계신 교수님들께도 제가 드릴게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데이터를 받으셔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설명을 했으니 이제 실습으로 가면요. 아까 그 실습 데이터 파일을 받아서 여시면 라쿤, 개고양이 이렇게 데이터셋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대로 올리면 안 되게 그러니까 일부러 뭐 폴더명이랑 아까 말한 그런 CSV 파일 이름을 막 바꿔놨어요. 예를 들면 아까 뭐 label.csv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파일 목록 제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걸 여셔서 라쿤 데이터셋을 이 디텍션 템플릿에 맞춰서 업로드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얘는 디텍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쿤이 있고 이 라쿤 박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XML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XML 폴더랑 뭐 데이터셋 이 영상들 모아진 폴더가 있으니까 그거를 하여튼 그 디텍션 아까 매뉴얼에 맞춰서 한 다음에 새로 압축을 하셔서 올리시면 되고 뭐 제목은 뭐 라쿤 한글로 적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그냥 영어로 해도 되고 이거도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계약왕의 데이터셋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뭐 폴더를 여시면 이제 폴더가 있는데 그걸 똑같이 뭐 방금 좀 여러 가지잖아요. 폴더별로 묶어도 되고 아니면 CSV 파일 활용해도 되고 활용해서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냥 이 디파이 상에서 아까처럼 업로드돼서 그 워크플로우에 넣었을 때 딱 뜨게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지금 개고양이는 클래시피케이션 얘는 디텍션이 있는데 어쨌든 이 디텍션 상에 XML 파일 말고 얘 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너리 클래스가 아니라 3 클래스 개, 고양이, 라쿤 데이터 요거를 다 합쳐서 요 세 가지를 다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보시면 돼요.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저희가 요 세 가지는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요거 올려주시고 요거에다가 네트워크만 먼저 개고양이 데이터셋을 직접 워크플로우에 올려서 네트워크만 VGC16 그래서 일단 요거 사용하셔서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런 버튼 아까 눌러서 그다음에 그냥 실행만 한번 시키고 있어요. 얘는 뭐 성능은 필요 없어요. 그냥 에러 없이만 그냥 뭐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추가로는 요거 약간 개고양이 라쿤 올렸잖아요. 그걸로 바꿔서 뭐 3 클래스까지 잘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까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공유 폴더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 공유 폴더 들어가시면 이렇게 1주차 실습 데이터라고 있을 텐데요. 이거를 이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압축을 푸시면 이제 이렇게 개와 고양이 들어가면 뭐 냥냥대게 이렇게 파일 목록 X. 그래서 요거를 뭐 데이터셋이란 거에 하나에 다 묶어서 올려도 되고 아니면 뭐 사실 요 폴더명만 해서 올려도 되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돼 있고 뭐 라쿤도 안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어쨌거나 그 저희 맞춰서 올리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원래는 제가 오늘 이제 요 머신러닝 이제 지금 주차상 잠시만요. 시간 좀. 네, 그렇게 있는데요.
제가 원래는 오늘 이제 실습상 머신러닝 반복론까지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어차피 오늘 첫째 날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또 시간이 지금 또 30분 남았는데 얘가 좀 내용이 더 길어서 지금 PPT 내용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 3일차 때 딥러닝 얘기하면서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그럼 오늘 우선 강의는 아까 그 인공지능 개요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 프로젝트 아까 드린 과제는 이제 내일까지 혹은 해주시면 그러니까 내일 아마 가자마자 그러니까 요 1주차 과제 해서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과제 해서 바로 해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뒤에 오후 시간에는 네, 과제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지금까지 한 부분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뭐 교수님들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음소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채팅으로 주셔도 돼요. 잠깐만, 채팅이 어디 있지? 네. 그러면 질문 더. 네, 그러면은 네네. 그러면 네, 그럼 혹시나 뭐 추가로 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이거 강의 자료 드리면서 네네, 제가 구글 공유 폴더 링크를 드릴게요. 거기에 강의 자료랑 실습 데이터 모두 다 업로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메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